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2020년 농사 1차 경제원론 시험 잘 보셨습니까? 물론 안 보신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내가 경작을 선택해서 노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손쉽게 경영학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노경할지, 노경 선택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2020년도에 기출문제가 어떤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좌표를 잡으시는데,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2020년 농사 1차 경제 원론, 기출 총평을 하면요. 우선 첫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쉬웠냐 어려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수업을 그냥 듣고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이게 조금은 어렵게 얘기하고 싶긴 한데 아니에요. 난이도가 하예요. 이번에도. 작년에도요 극하였는데 올해도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지문들이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물어보는 포인트는요 사실 우리가 했던 기본적인 수준에서 끝났거든요. 요것 말고 기출문제 해설도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난이도가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경작뿐만 아니라 경영학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차 시험 응시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했을 때는요 응시생 2차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난이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주로 이제 올리는 게 기본 과목으로 올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택 과목은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선택 과목에서도 만약에 경영학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은 반드시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뭐 글쎄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경작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난이도가 좀 쉬웠는데 약간 불이타성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뭐 효율시장 가설 요거 한 문제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늘 하였고 배신을 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였고 이제 계산 문제 비중이 예전보다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한 6문제 정도 나왔는데 그 6문제가 전부 다 이제 뭐 탄력성을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수요 공급 균형을 해가지고 균형 거래량과 균형 수량을 계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요 독점 시장과 비슷하게 MFC랑 MRP를 계산해가지고 푸는 거 이게 다 노경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노경에서도 혹시나 불이타성으로 실업률 구하세요, 고용률 구하세요, 경제 상황 정보를 준 다음에 약간 케이스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사실 2차 때 하기에는 그래요. 사실 1차용이거든. 근데 이제 저는 노경 때 이런 거 설명은 하지만 그렇게 강조하진 않는데 물론 이제 0기 때나 1기 때는 문제 내긴 하지만 2, 3기 때는 안 해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냐면 1차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1차를 공부하게 되면 경작 백그라운드가 넓어지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작과이면 노경을 하면 잘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자기는 뭐 쟤는 경작가인데 충분히 나는 경작 베이스가 없는데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말로 해서 들어가지 않거나 뭐 그것도 뭐 멘탈이 강해지는 거니까 괜찮은데 아니면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1차 때도 경작 해가지고요 차근차근 기반을 따진 다음에 노경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고득점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니면은 이제 노경에 시간을 처음에 많이 투자를 해야죠. 아무튼 이런 계산 문제가 늘 출제가 되긴 하는데 퍼센티지는 제가 봤을 땐 좀 줄어드는 퍼센트입니다. 다른 시험들은 거의 경작 문제에 미시경작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계산 문제에 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가 노경에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이 경작 원론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때 노경과 관련된 관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잘 마무리하게 되면 노경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우리가 그냥 나 이렇게 뭐 노경도 좀 공부하고 그래프 무찰 보고서 그릴 줄 알아 이 레벨 갖고는 합격할 수 없다니까.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근데 대부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차 때도 요걸 선택하셔가지고 너무 쫄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 노경과 관련해서 노동시장 관련해서 뭐 수요 공급이라든가 탄력성 구하는 거 우리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집어넣고 대체효과, 소득효과 하면은 10문제 정도가 이제 노경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5문제에서 10문제니까 거의 절반 정도 이상 되는 거죠. 야, 나머지는 그럼 노경 관련 안 된 거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약간 기본적인 뭐 명목 국민소득, 뭐 해설, 기출해설 봐보시면 알겠지만
실질 GDP, 명목 GDP 이용해가지고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거라든가 GDP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여러분 GDP는 당연히 수요 공급이고 그런 것들은 다 일정 기간이란 유량이잖아요. 근데 GDP 할 때는 특정 시점 해가지고 틀리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가 뭐 함수다 아니면 미적분이다 이렇게 나오면 덧셈 뺄셈을 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왕기초적인 경제학 얘기 그건 일부러 빼긴 했는데 그런 거를 집어넣으면 사실 대부분 다 노경과 관련된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 선수라든가 골프 선수들도요, 내가 골프 선수다 하면 공 치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기초 체력 훈련을 거의 절반 이상 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효율시장 가설 정도도 가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금융시장에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 못한다고 봐요. 왜냐면 그게 이제 랜덤워크 술 취한 사람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더라도요. 내일의 주식시장 아니면 단타로 해가지고 원숭이나 우랑우탄하고 애널리스트가 주가 경쟁을 하게 되면 원숭이가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장기로 길게 했을 때는 알 수 있겠지만은 이게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가 효율시장 가설과 관련된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거시경제 관련해서요. 한 2년 전에는 시뇰리즈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시경제 용어가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출제는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거시경제 파트를 얘기하면서 뭐 이러이러한 얘기 있습니다. 뭐 버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라든가 등등등 그런 얘기를 조금 하는데 그런 것들 그냥 살짝 들어두시게 되면 경제신문 보는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상식으로 이제 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이게 물론 거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기대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답은 잘 골라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게 낯선 거 굳이 다 100% 맞췄다라고 하면 좀 약간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가장 난이도 높은 건 요거 하나 정도? 나머지들은 사실 뭐 새롭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고 다 기초적인 베이스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올해 시험에서도 역시 난이도는 늘 그랬듯이 쉬웠고 가끔 한두 문제가 좀 지문이 길어져 보이긴 하는데 옛날엔 단답식이 좀 많이 있거든요. 경영학처럼. 근데 길어지는데 핵심 포인트는 그냥 딱 짚혀서 금방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계산 문제가 뭐 비중은 줄었지만 그래도 한 6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냥 제끼지 마시고 다 이게 노경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MRS, MRTS,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그리고 탄력성 여기 나와 있는 노동시장의 균형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이제 1차 때 준비해 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럼 쉽다고 그랬는데 야 그러면 너만 믿고 따라가면 될 것 같다. 예.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2021년도에 대비책을 말씀드리게 되면요. 첫 번째는 제가 원래는 경제학 개론서 입문서가 되는 다른 교수님하고 쓴 와이드 경제학이라는 책 가지고 수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노무사 전용 기본서를 따로 출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월에 이제 응시생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난 데다가 1차가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원가에서도 한 1월쯤, 그러니까 내년 시험은 내년 1월쯤 기본 강의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객관식도 임박해가지고 막 풀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 장기전으로 이제 2차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1차 좀 일찍 시작하셔가지고요. 기본 강의는 제 생각에는 여름에 한 번 정도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요 7월에 기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기본 강의를 들어놓으시고 특히 그럼 노경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기본 강의를 들어놓으시면 노경에서 연기가 보통 한 9월인가 뭐 이 정도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노경을 수업하다 보면 기초경제액이 수요 공급을 모르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 때는 그냥 아예 막 그냥 기초경제부터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책을 절반밖에 못 나가게 됐는데 올해는 그냥 아예 에렌버 교수님 책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해요. 그냥 아예 제 책으로 그냥 수업하고요. 중간중간에 기초경제는 유인물로 나눠드리고 에렌버그 책에 나와 있는 괜찮은 것들은 제가 따로 문제를 풀어드리거나 따로 유인물로 나중에 2기나 뭐 이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이제 9월에 시작하는데
이때도 기초경작은 다시 조금은 설명할 거예요. 비중은 줄일 건데. 근데 이제 차라리 이제 줄이는 대신에 안 되면은 요걸로 준비 좀 조금 하세요. 이렇게 할까 해요. 그래서 여기 7월에 우리가 전용 기본서가 나오고 여기는요, 그냥 노무사 수준에 맞춰서 타픽도 노무사 최근 기출문제 수준에 맞춰가지고, 포인트를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은 문제를 넣지 못하고 객관식도 개정할 겁니다. 근데 객관식 책이 따로 있으니까 많은 문제를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객관식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회계사 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에 나와 있는 객관식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랑 타픽이 틀리다니까 포인트가. 그러니까 우리에서 거시에서 그냥 객관식 정도 나오는 계산 문제는 그냥 승수효과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겁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사실 객관식 강의하면서 ISNM까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역시 뭐 그냥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알아두면 그래프 보는 연습하는 데는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객관식책도 개정이 예정인데 요 기본서에 기본 객관식 문제도 좀 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경작 이론만 쭉 배우게 되면 아니 도대체 여기서 출제는 어떻게 되는데 그거를 좀 방향을 봐야 되거든.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기다가 맛보기로 여기다 조금 삽입을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사 전용 기본서를 출강하고 요걸로 제 생각에는 7월에 한 7월, 8월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강의를 할 거예요. 학원 뭐 종합반 스케줄로 맞춰서 운영될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객관식은 이제 최근 한 3년간 기출문제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문제랑 무슨 공무원이라든가 보험계리사라든가 뭐 회계사랑 간평사는 좀 우리랑 맞진 않고요. 괜찮은 문제들 여기다 좀 몇 개 넣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올해 출간했습니다. 10개년 출간했고 2020년 19년 문제는 제가 따로 기출해설을 뭐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기출해설 있긴 한데 나중에 요것도 기출문제 관련해서 한 10개년 정도 좀 빠르게 쭉 리뷰할 수 있도록 책 서점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봤을 때 왼쪽에 문제 있고 오른쪽에 해설이 있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아니 책을 한꺼번에 합할까 하다가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으니까 다 분량은 두껍지는 않습니다. 제가 쓴 노경 같은 거는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거는 일부러 연기 때부터 그냥 1기, 2기, 3기 계속 그거 가져가려고 두껍게 하긴 한 건데 요거는 좀 쪼개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한번 서점에서 한번 보시면서 요거 쭉 강의 듣고 따라오시게 되면은 어느덧 경작에 대한 기초가 되면서 다음 시험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 총평은 마무리하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제가 기출문제 해설을 1번서부터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뭐 굳이 문제 해설까지는 지금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기출문제 해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